다우 10만을 말하는 순간 QLD TQQQ만 들고 계신 분들은 한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방향이 바뀌면 같은 상승장인데도 내 계좌만 멈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안에 다우를 2배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던지는 발언은 그냥 정치 멘트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가끔 정치가 아니라 심리를 먼저 가격에 넣습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체감 경기를 띄우겠다는 신호가 반복될수록 돈은 한동안 기술주, 독주에서 옆차선으로 흐릅니다. 그 옆차선이 바로 다우, 러셀, 경기민감, 내수소비, 제조업 회복 같은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QLD TQQQ는 나스닥 방향에 베팅하는 도구입니다. 상승장에 강하고 추세가 이어질 때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같은 상승장이어도 올해는 기술주만 오르는 상승장이 아니라 안 오르던 것들이 오르는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는 괜찮은데 QLD TQQQ가 상대적으로 답답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때 잘못된 처방을 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죽었나? AI 끝났나? 이제 QLD TQQQ는 끝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종말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돈이 쉬고 싶은 자리로 잠깐 이동하는 겁니다. 기술주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생겼고 반대로 몇 년간 눌려있던 실물, 내수, 경기민감은 밸류에이션이 낮고 기대치도 낮습니다. 시장은 기대치가 낮은 곳에 촛불을 먼저 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국면에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QLD TQQQ를 팔아야 하나가 아닙니다. QLD TQQQ 비중만으로 내 계좌가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나입니다. 트럼프가 다우를 콕 집어 말하는 장면을 곱씹어보시면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메인스트릿, 실물 경제, 제조업, 소비, 일자리, 이쪽을 띄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그 신호에 반응할 때는 아주 교과서처럼 움직입니다. 항공, 여행, 호텔, 크루즈, 레저, 렌탈 장비, 중장비, 물류, 그리고 전통 소비재까지 작년까지는 노잼이라며 외면받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조업 사이클입니다. 다들 AI만 보느라 무시했던 그 제조업이 어느 순간 50이라는 선을 넘기려는 듯 꿈틀거리는 구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기술만이 아니라 생산, 운송, 원자재, 재고, 주문, 고용 쪽으로 온기를 확산시킵니다. 그러면 미국만 강한 장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장이 됩니다. 한국 수출이 살아나고 대만도 같이 움직이고 원자재 국가도 반응합니다. 그럼 QLD TQQQ 투자자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QLD TQQQ를 버리고 다우로 갈아타라는 말이 아닙니다. QLD TQQQ를 중심으로 두되 올해처럼 순환이 나올 수 있는 해에는 내 계좌에 완충장치를 하나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충장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QLD TQQQ가 어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인지 어느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인지 기준을 다시 쓰는 겁니다. 둘째, 시장이 옆차선으로 돈이 흐를 때 내 계좌에서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그 자리의 목적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내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다우, 러셀, 경기민감으로 잠깐 쏠릴 때 QLD TQQQ만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은 급해집니다. 남들은 항공이 난리, 물류가 난리, 소비재가 난리인데 나는 나스닥만 바라보며 조용히 버티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손이 근질근질해지면서 가장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눌린 QLD TQQQ를 던지고 이미 오른 경기민감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순환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기술주가 튀고 내가 산 종목은 쉬면서 양쪽에서 얻어맞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추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설계는 이렇게 갑니다. QLD TQQQ는 장기 성장 엔진으로 둡니다. 그리고 순환을 흡수할 작은 바구니를 둡니다. 그 바구니는 다우 전체일 수도 있고 경기민감 섹터일 수도 있고 내수 소비에 연결된 기업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을 맞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금 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장은 뉴스가 아니라 심리가 이끕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다시 실적이 따라오고 실적이 따라오면 주가가 정당화되는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트럼프는 그 루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주가를 언급하고 지수 포인트를 외우고 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장을 심리게임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말만 믿고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과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조업 지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지, 물동량이 살아나는지, 소비가 바닥에서 반등하는지,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은 유지되어 마진이 개선되는지, 이런 작은 톱니들이 맞물릴 때 그동안 외면받던 종목들이 의외의 랠리를 보여줍니다. 펩시 같은 전통 소비재가 3년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순간이 나오고, 허쉬 같은 식품기업이 원가 부담이 꺾이며 실적 기대가 바뀌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시장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내 계좌는 성장만 들고 있나? 순환을 담을 자리가 있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QLD TQQQ는 당분간 재미없나요? 이 질문 자체가 위험합니다. QLD TQQQ는 재미로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로 들고 있는 겁니다. 재미를 기준으로 바꾸는 순간 투자 버튼이 도박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QLD TQQQ의 본질은 기술과 성장, 즉 생산성의 장기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우, 러셀, 경기민감은 선거, 정책, 사이클, 그리고 체감 경기라는 단기 동력입니다. 올해는 이 두 동력이 번갈아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만 들고 있으면 다른 쪽이 전면에 나올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좌는 돈으로만 굴러가지 않고 감정으로도 굴러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QLD TQQQ의 역할을 다시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둘째, 순환 장세가 올 때 내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작은 비중으로라도 정해 두십시오. 셋째, 추격 금지 규칙을 박으십시오. 내가 새로 담는 건 이미 오른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바뀌는 구조 때문이어야 합니다. 넷째, 다시 돌아올 나스닥의 순간을 대비해 QLD TQQQ의 분할 매수 구간을 미리 잠그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머리로 결정하지 말고 손이 움직일 수 있게 미리 써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다우가 2배가 되면 나스닥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장은 제로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통 터치가 많습니다. 다우가 강해질 때도 나스닥이 함께 오를 수 있고, 나스닥이 쉬는 동안 다우가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계좌가 그 바통 터치를 견딜 구조인지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다우로 갈아타야 하나요? 갈아타기라는 단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갈아타기는 대부분 이미 오른 걸 보고 움직일 때 쓰는 말입니다. 투자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겁니다. 엔진은 QLD TQQQ로 두고, 충격 흡수는 순환 바구니로 두고, 현금 쿠션은 규칙으로 둡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느 쪽이 앞차선이든 뒷차선이든 내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다우 2배 발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올해는 기술만 보지 말고 실물과 내수의 숨은 온기를 함께 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LD TQQQ 투자자에게 그 신호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순환을 무시하면 상승장에서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순환을 작은 구조로 담아두면 QLD TQQQ를 더 오래, 더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